사상 최대의 빚과 9월 캐나다 소비자 파산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모기지 사기가 어마어마하게 판을 치고 있다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주택시장에 폭락의 단서가 될 수 있을지. 그래서 가장 큰 타임아웃 마켓 푸드홀이 밴쿠버 오크리지 모래센터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게 렌더링 사진인데요. 밴쿠버 오크리지 지역은 정말 땅도 너무너무 넓고 입지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부자 동네.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밴쿠버 최고의 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방송에 러시아하고 뭔가 지금 딜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러시아는 미국 정부 관리들과 터키에서 협상과 딜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존 또한 메타그룹에 이어서 10,000명을 감원한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감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 페드 의장이었죠. 옐란 재무장관이 강달러 세계적 여파가 인정이 되고 개도국 부채가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인민은행 총재와 코로나 정책을 논의하는데 중국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킬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데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숨은 살려줄게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화해의 제스처가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주가 중국하고 엄청나게 싸웠죠. 근데 호주와 중국도 무역 분쟁을 지금 끝낸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우리가 경기 침체에 들어서고 있는데 경기 침체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논의가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네, 9월달 캐나다 소비자 파산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고물가 여파, 지난해 동기 대비 20%가 증가했다고. 계속된 고물가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에 경제 불안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근데 캐나다 가구당 부채가 사상 최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치솟아 오르면서 당연히 상환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지금 벗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채액은 2조 3,200달러로 합니다. 이게 뭐 한국 돈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엄청난 큰 돈이 가계 부채고 가계당 부채도 지금 사상 최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가구당 부채율이 쉽게 말해서 181.7% 1달러를 벌면 1달러 81센트가 부채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부채율은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경제 침체의 단초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하락에 단초가 될 수도 있겠죠.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도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주택시장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여주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했으며 주민 상당수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받아 가계부채 수위가 높아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까지 잃으면 완전히 그냥 한 방 맞는 거죠. 원투펀치 맞는 KO 펀치를 맞는 거죠. 그죠? 네. 제가 여기 해당됩니다. 네. 지금 너무 지나친 대출을 받아서 전형적인 하우스포로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네, 죽으면 안 되는데 그죠? 일자리 잃으면 안 됩니다. 이럴수록 제 일자리가 소중하게 뭐 어떨 때는 너무 지겹고 싫어서 하기 싫지만 이럴 때는 정말 감사하게 소중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저한테 저번에 엘르라는 님이 소개시켜준 영상이에요. 캐나다에 얼마나 많은 가짜 모기지 대출이 있는지. 이게 옛날에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이걸 닌자 대출이라고 불렀어요. No job, no income 해가지고 그냥 뭐 페이크 서류 만들어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캐나다에서 만연했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잠깐만. With interest rates so high, is mortgage fraud moving in? Income we can make. We're undercover, hearing the pitch. They will do some documentation showing that you guys are making more and they'll get you qualified. Real estate agents telling home buyers to fake what they make and what they can afford. There's nothing gray area about it. It is out. 자, 보시면은 지금 모기지 에이전트들이 잡이 없어도 잡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만 불을 번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7만 불, 8만 불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우스와이프 같은 경우도 잡까지 만들어주고 인컴까지 만들어줘서 모기지 대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캐나다에 굉장히 만연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Absolutely. Our market side mortgage fraud where it starts. 잠입 취재를 했습니다. Income is not issue because income we can make. As interest rates
자, 인컴은 이슈가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skyrocket, more people are being pushed towards fraud to get a loan. They will make T4. They will make like he's on the payroll. Marketplace is undercover catching real estate agents offering fake tax and other documents to prove fake salaries. If you are making $0, even if you are a housewife, we can make the income. If the 네, 보면 T4 서류도 만들어주고요. 그죠? 이게 몇 개월치 있어야 돼. 어쩔 때는 좀 뭐 T4 서류나 이런 거 요구하잖아요. T4도 만들어주고 회사도 보면 끝까지 좀 봤었는데 제가 회사도 가짜 회사도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서류상으로. 그래서 서류를 통과할 수 있게끔 전화하면 뭐 전화도 받아주는 것 같아요. 거기 사람으로 일한다고. 그래서 이게 수사기관은 아니니까 이것도 다큐멘터리 뉴스다 보니까 이런 서류들의 65%가 가짜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 서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한 큰일인 거죠. 그죠? 제가 볼 때는 일정한 어떤 에이전트들이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게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었고 지금도 주변에 보면은 뭐 이런저런 이렇게 뭐 우리는 흔히 속칭해서 이제 유두리 있게 일한다 뭐 표현하잖아요. 어느 누구 만나면 좀 이런 거 유두리 있게 해주는 사람 있어라고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오늘 어제 이게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이슈가 되는 게 결국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값이 이제 요 가절한 사람들이 인터레스가 오르다 보니 감당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가계부채 증가와 가짜 모기지 서류들 이런 것들이 과연 가격 폭락, 주택 가격 폭락에 단초가 될지 뇌관이 될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밴쿠버 오크리지 센터에 세계 최대 타임아웃 마켓 푸드 홀이 생긴다고 합니다. 정말 일단은 그 위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면 오크리지 센터는 밴쿠버의 한 복판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위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바로 역세권이에요. 여기 오크리지 4th 스트리트 애비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엄청난 이 부자 동네, 최고의 밴쿠버 중에서 최고 부자 동네 중에 하나인 정말 1, 2, 3등 학교가 다 몰려 있는데 여기에 정말 이렇게 큰 몰 에어리어가 정말 재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최고의 몰과 정말 이 부자 동네를 배경으로 한 엄청난 몰이 생기면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몰이란 몰은 다 가보거든요. 몰을 너무 좋아해서 몰에 이렇게 걷기만 해도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꼭 완공되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그 명성에 걸맞게 세계 최대 쇼핑 푸드 몰인데 이거는 레바논의 리스본에 있는 몰 사진이래요. 알고 있는 그런 푸드 코트를 넘어서서 14개의 라이브 키친, 그러니까 뭐 바로바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다양한 요리들이 전 세계 푸드가 들어오는 정말 엄청난 그런 푸드 코트로 하면 안 되죠. 타임아웃 마켓 푸드 홀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몬트리올도 있고 세계 주요 도시에는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고 정말 색다르면서도 아주 좀 특이한 음식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놀란 게 옛날에 봤을 때 여기 참 대박이겠다. 여기 바로 전철역도 여기 스케이트트레인 몰도 있고 근데 요 주변에 보니까요. 여기 킹 데이비드 하이스쿨 여기가 보니까 유대인 하이스쿨입니다. 그 옆에 보니까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도 있고 유대인들이 여기 많이 모여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옛날에 봤을 때 제가 유대인들이 범죄율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디 모여 살지? 우리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부자고 금융업에 종사해서 굉장히 부를 이룬 우리 집단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우리 최고의 동네인 밴쿠버에 모여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내피셜이에요. 여기가 킹 데이비드 하이스쿨입니다. 여기 뭐 히브리어도 섞여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니까 딱 봐도 어떤 굉장히 부자인 학교의 느낌이나 필링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들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학교이라는 추정이 듭니다. 유대인들이 부자들이 모여 있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학교다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러시아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다. 이거는 분명히 지금 뭔가 뒤에서 뭔가가 뭐라 표현해야 되나 지금 딜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터키에서 미국 정보 관리들과 러시아 대표들이 만났다고 합니다. 좀 이런 일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러시아가 살짝 철군을 지금 했었고요. 그리고 유엔과 곡물 수출 협상을 다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협상을 해서 전쟁을 끝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와 더불어서 지금 미국 정부도 관리들과 만났다고 합니다. 뒤에서 뭔가 지금 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새로운 전쟁 양상으로 넘어가고, 만약에 전쟁이 잦아들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면 경기가 침체 이후에 바로 그 뒤에는 좀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저한테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존은 10,000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 얼마 전에 있었던 페이스북업인 메타그룹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IT 강자, 테크 강자들이 이제 전 세계 최고 강자들이 세상 최대의 감원이 일어나고 합니다. 이게 지금 경기 침체를 대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발빠르게 이미 오기 전부터 이미 발빠르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옐런 재무장관은 강달러가 이게 사실은 페드 의원들, 페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옐런 재무장관이 강달러가 세계적 여파가 인정이 되고 개도국 부채가 우려된다. 결국 달러가 강해지면 돈들이 특히나 개도국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있는 돈들은 미국으로 몰려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자를 더 주는데 미국 달러가 센데 이자를 거의 더 준다. 그럼 그 나라에 돈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 나라 환율은 떨어질 테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돈의 가치가 물가 때문에 추락하는데 환율까지 더해져서 2중, 3중으로 추락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 돈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도상국일수록 금리를 빠르게 올려서 미국 금리를 따라잡아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개도국의 부채가 우려가 되고 파산이 우려가 되는데, 이거 페드 의원들은 절대 얘기 안 하는데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지금 눈앞에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옐런도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민은행 총재와 코로나 정책을 논하고, 당연히 그 뒤로 미국과 한국이 지금 서로 간에 지금 약간 협상을 통해서 서로 사이를 지금 조금 더 완화시키고 경제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빈사 상태, 죽기 직전이거든요. 지금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중국과 호주도 무역 분쟁을 거의 끝낸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죠? 지금 뭐 러시아 문제도 그렇고 중국 문제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너무 힘들고 더 힘든 상황, 거의 지옥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다 보니까, 야,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 정말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협상을 통해서 이 침체 이후의 세상에 다시금 뭐 전 세계 뭐 무역을 원활하게 만든다든지 수출을 원활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세계, 이 포스트 어떤 코로나 포스트 전쟁 시대를 위해서 활발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옐런은 중국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킬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비시킬 수도 있고 너희를 죽일 수도 있지만 이쯤 하고 이제는 그만 더 이상 이쯤 하고 이 뒤에 세계를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세계가 우리가 끝까지 싸울 것 같지만 결국은 때가 되니까 서로 간에 필요한 거죠. 서로 간에 뭐 어제는 적이었지만 오늘은 또다시 협상하라고 손을 잡고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서로 간에 화해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말인데 이런 것들이 뭐 내년 초까지 변하진 않겠죠. 하지만 내년 초 이후에 경기 침체를 겪은 이후의 세상은 좀 더 좋게 될 수도 있겠다.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